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요즘 일본의 라인 야후 사태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오늘 이 오후부터 나오는 기사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라인 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인 언사로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그러니까 라인 야후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일본 인구가 1억 한 3,5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한 9,500만 명이 라인 야후의 앱을 쓰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 앱을.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 5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탈취됐습니다. 해킹 당한 거죠. 그런데 이 라인 야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는 한국에 있고, 또 이걸 관리하는 또 어떤 자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사, 이 윤상현 의원의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말했어요. 만에 하나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금 일본도 명확한 증거나 이런 걸 내놓지는 않지만은 데이터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이런 최근의 국제 질서에서 보면 뭔가 중국이라는 어떤 해킹 주체를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어떤 행정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왜? 9,500만 명의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털려가지고 그게 중국 공산당 손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아주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하는 선전선동을 엄청 해대고 있죠.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토 히로부미의 외 손자가 일본 총무성 장관인데 구한말 조선이 한국당이 넘어갈 때 조선이 일본으로 강제 병합될 때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이번에 라인의 이 사이버 영토를 침탈한 건 또 그 사람의 외손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죠. 또 조국당의 조국씨는 독도로 가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독도를 자꾸 분쟁 지역화 하려는 결국 그게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독도는 한국의 경찰 병력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 건 별 상관이 없지만 이 유명 정치인들이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외신을 본 제3자의 나라들은 독도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분쟁 해역인가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럼 결국 일본 도와주는 겁니다. 조국 씨는 지금.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가 이번 라인 야후 사태에서 이런 걸 보면 막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죽창가를 불러대는 식의 이런 행태가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2014년에 중국 당국이 이 라인을 진출해 있던 라인을 시장에서 이제 퇴출시키는, 쉽게 이야기하면 2014년 7월에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외국 메신저를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업체에 아무런 통보 없이 라인과 우리나라 카카오톡 접속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라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접었어요. 이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중국 측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국당이나 이재명 민주당이 일본 측에 지금 막 쏘아대는 어떤 그런 격렬한 비판과는 전혀 판이한 완전히 다른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죠.
당시 또 박근혜 정부에도 어떤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퇴출될 때 이 사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사드 사태로 중국과 우리 한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높아졌을 때도 민주당은 중국 측에 별다른 어떤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령 2017년 9월에 롯데마트가 10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롯데마트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1994년부터. 그런데 이 사드 사태로 중국 공산당이 세무조사를 하고 영업 정지를 내렸죠. 2017년 3월부터. 그 결과 매장 87곳이 문을 닫았는데 피해액이 1년간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민주당은 중국 당국의 어떤 강력한 비판을 했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롯데, 이마트 외에 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산업연구원이 중국 한한령에 따른 총 피해 규모를 합산해보니 한 5조에서 최대 15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민주당은 중국 당국에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 2017년 2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5월에 들어섭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당이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일까요? 왜 반중 정서는 자극하지 않으면서 왜 반일 감정은 이렇게 자극해서 사태를 키워나가고 정치몰이에 먹잇감으로 쓰느냐? 결국 민주당과 조국당은 결국 친중 성격의 정치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친중 세력이든 친일 세력이든 반일 세력이든 반중 세력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점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익을 먼저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한 것인지 솔직하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